요것들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가정이라는 말의 정의를 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가정이라는 것은 한자로 옳을 가자에 정할 정자예요. 즉, 가정이란 말의 의미는 옳다고 정했다라는 건데요. 조금 더 부연을 해드리자면 사실이 아닌 것을 내가 임의로 옳다고 정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법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 생겨나게 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무엇인 겁니까? 실제 사실과의 관계가 사실과 반대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중요한 특징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럼 지금부터 기억하시면 됩니다. 가정법이 사용되었다면 어쨌든 실제 사실과는 반대되는 상황을 다룰 것이다. 됐나요? 그래서 가정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학교 문법에서는 또는 일반적인 학원에서는 가정법의 종류를 여러 가지를 배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적어도 저는 이 가정이라는 한자어의 정의에 충실한 가정법의 종류는 가정법 과거와 가정법 과거 완료 딱 두 가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정법들이 등장을 했을 때 우리가 시험 문제를 풀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사실 두 가지는요. 가정법의 의미적 차원 그리고 가정법의 문법적 차원 두 가지 포인트를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보여드릴게요. 가정법 과거라고 한다면 의미적 차원에서 접근했을 때 나타내고자 하는 정보는 가정법이니까 사실과 반대죠. 근데 얘는 이름과는 달리 현재 사실의 반대를 나타내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가정법 과거라고 표현을 했다면 그것은 현재 사실을 뒤집은 것이지 과거 사실을 뒤집은 게 아니란 말입니다. 됐죠? 의미적 차원은 제가 빨간색으로 썼어요. 근데 정작 가정법 문제를 풀 때 시험 문제로 나오는 것은 문법적 차원입니다. 그래서 문법적 차원은 제가 노란색으로 쓸게요. 자, 가정법 과거라는 이름이 탄생하게 된 배경인데 가정법이라는 문법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사용해야 되는 접속사가 누굽니까? 바로 if입니다. 즉, 가정법이라는 말이 등장하는 순간 문장에는 if 절이 존재한다는 소리고요. if 절이라고 했으니까 if 뒤에 주어 동사를 갖추고 있겠죠. 이때 if 절에 속해 있는 동사는 반드시 과거 시제로 씁니다. 여기까지 이해돼요? 가정법을 만들 때 사용된 if 절에서 동사의 시제는 과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법 과거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 다음 만약에 가정법이 사용된 문장이라면 주절로 갔을 때, 즉 if 절이 아닌 다른 절로 갔을 때 그 주절에는 반드시 조동사가 있을 건데요. 이 조동사 뒤에 따라오는 동사의 형태가 중요할 겁니다. 제가 의미적 차원에서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의 반대라고 했잖아요. 즉 현재와 관련된 사건을 다루는 거예요. 조동사들은 현재 또는 미래와 관련된 사건을 표현할 때 뒤에 무엇을 취한다고 배웠습니까? 동사 원형을 취합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즉 가정법 과거라고 했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의미적 차원은 현재 사실을 뒤집었구나요. 됐죠? 그 다음 가정법 과거가 문법으로 출제가 되었을 때 우리가 고려해야 할 점 두 가지는 뭐라고요? if절 동사로 과거 시제가 사용되었는가, 그리고 주절 조동사 뒤에는 동사 원형이 왔는가, 이거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두 번째로 가정법 과거 완료입니다. 가정법 과거 완료도 마찬가지로 의미적 차원에서 먼저 접근을 하자면 생각하기 쉬우실 거예요. 과거란 이름을 붙였더니 현재 사실을 뒤집었네요. 과거 완료는 과거보다 더 먼 과거죠. 그렇다면 과거 완료라면은 언제 사실의 반대라는 거예요? 과거 사실의 반대를 논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가정법 과거 완료에 의미적 차원에서의 중요성을 다뤄봤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뭘 다루라고요? 문법적 차원. 이게 시험 문제에 나온다고요. 됐죠? 자, 마찬가지로 가정법이기 때문에 접속사 if가 사용된 절이 존재할 거고 이 if절에 동사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아까 가정법 과거라는 이름이 만들어지는 원리와
동일한 원리가 작용했을 테니까 if절의 동사는 무슨 시제라는 거예요? 과거 완료 시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과거 완료 시제의 동사는 어떻게 표현한다고 알고 있죠? 바로 had pp라는 형태로 실현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그럼 if절의 동사의 형태를 논했다면은 가정법의 두 번째 특징, 주절, 조동사가 존재할 것인데 주절, 조동사 뒤에는 어떤 형태가 따라오는가 합니다. 봐봐요.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을 반대니까 현재와 관련된 상황을 가정하는 거예요. 반면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 사실을 반대라고 했으니까 이 조동사를 통해서 다루고자 하는 사건은 과거와 관련된 사건입니다. 기억하세요. 조동사가 과거와 관련된 사건을 다루고 있다. 그때 조동사 뒤에는 동사 원형이 아니라 have pp라는 형태가 온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가정법은 유독 어려운 개념이었으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가정법은 옳다고 가정한다. 옳다고 가정한다라고 했으니까 실제 사실과 반대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요. 됐죠? 이러한 사실과 반대되는 것을 가정하는 이 가정법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바로 가정법 과거와 가정법 과거 완료인데요. 가정법 과거라는 것은 의미적 차원에서 현재 사실을 반대입니다. 가정법 과거 완료는 의미적 차원에서 과거 사실을 반대입니다. 하지만 시험 문제로 나오는 것은 제가 노란색으로 적어드린 문법적 차원이라 그랬고요. 지금부터 머리에 넣을 것들은 이 노란색들입니다. 가정법 과거라면은 if절 동사는 과거 시제로, 주절의 조동사 뒤에는 동사 원형을 쓴다. 됐죠? 가정법 과거 완료라면은 if절의 동사는 과거 완료, 즉 had pp로 쓸 거고요. 과거의 사건을 다루고 있으므로 주절 조동사 뒤에는 have pp를 쓴다.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